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골목길 해설사 김정민 골목길 해설사님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주셨거든요.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골목길 해설사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로 몇 년이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횟수로는 지금 8년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이면 거의 골목길 해설사가 시작된 게 언제죠? 제가 일기 해설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 2012년부터 2011년에 교육을 받고 12년부터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 원조시네요. 골목길 해설사. 원조, 일기. 네, 알겠습니다. 이 골목길 해설사라는 직업이 뭐 단순히 골목을 안내하는 어떤 그 안내자의 역할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골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인터뷰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야기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마을을 걷다 보면 지금 해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해설만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아는 마을이고 아는 골목이고 아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한 문제도 있을 거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웃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동네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이 없으면 힘든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설사님께서도 실제로 종로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종로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로도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희가 예전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구나 새삼 좀 놀라게 되는데 해설사님의 기억 속에 남은 종로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종로는 말 그대로 뭐 만남의 장소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종로도 개발이 정말 많이 됐잖아요. 이제 예전 모습을 다 기억을 하시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개발이 되면서 좀 사라져버린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보시면 이 주변을 봐도 터에 대한 그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개발 과정에서 많이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개인으로서 봐서도 굉장히 본인의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 종로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서울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모든 공간을 종로에 대해서 좀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좀 이런 부분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한 거 추천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많이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약간 비밀로 하고 싶으신 거, 영업 비밀 같은 저만 건가요? 간직하고 싶은 그런 장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워낙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소중한 곳들은 주민들만의 공간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좀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굳이 추천을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행촌권 성곽마을의 그 성곽의 둘레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정말 많이 소개되지 않은 골목인데요. 네. 성곽 옆을 따라가면서 사색을 할 수 있고 역사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조용합니다. 네, 조용하니까 사색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조금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그 골목길 해설사들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 대한 역사문화 모든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탐방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웃 마을의 주민같이 연결이 되는 것 그게 골목길 해설사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같이 이제 알려진 마을에서 오는 부작용 같은 것들 사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를 하시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도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들을 많이 듣기도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해설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북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촌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해설을 인도하고 나갈 때 사실 뒤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예, 오히려 주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마을을 시끄럽게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인식이 네.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나 소음 같은 걸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골목길 해설사로서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고 우리 마을을 찾는 이웃분들과 그 주민분들과 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마을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을에 대한 그 애착으로 마을에 대한 서로의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종로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해설사님께 종로라고 하면 단순 거주지 혹은 일터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해설사님께 종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일터 이외에 3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고 저희 아이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담긴 종로의 골목골목을 또 소개해 나가고 갖고 나간다는 일이 참 보람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런 순간에 나는 골목길 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례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방문하신 주민이 그 이웃분들이 그 마을에 또 다른 주민분들을 모시고 다시 마을을 찾아주십니다. 처음 방문한 지역이었지만 이 마을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풍경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거든요. 모시고 온 그 새로운 오신 분들하고의 또 교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더 마을이 홍보가 되고 네. 유명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시지만 또 반대로 이런 순간에는 참 회의가 든다 혹은 이런 손님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살짝 좀 필터링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정말 너무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진행에서 처음 딱 만나서 세 마디를 나누기 이전에 오늘 해설의 진행 여부가 이제 정말 잘 되겠구나.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중간에 이제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무 말씀 없이 사라지시고 이제 개별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사 자료집을 들고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오셔도 좀 힘들다. 그리고 또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좀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인원과 마치는 인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골목길 탐방하는 내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찾아내야죠. 꼭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좀 하시면 중간에 어디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골목길 해설사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그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께 들었지만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직업으로 이 골목길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은퇴가 아니고 현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식의 축적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의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단순하게 이제 은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참여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개인적인 그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해설사로 그러니까 이제 위촉이 된 이후에 매년 사실 심화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해설사분들끼리의 작은 그 공부 모임들, 동아리 모임들을 통해서 사실은 매주 뭐 그 격주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 형성되는 코스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각 지점별로 그 지점에 새롭게 알게 되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목길 해설사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아 나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로구청 그 홈페이지에 역사문화관광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골목길 해설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년에 한 번인지 뭐 두 번 이렇게 따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코스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수시로 다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네. 매년 초에 이제 진행되는 그 심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중간중간 또 수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정기 교육이 끝났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좀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년 해설사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작년에 그 교남동 행천권 성곽마을에서는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해설사 양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촌 공감이라고 하는 저희 마을의 마을 해설사를 따로 또 육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골목길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마을을 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해설사들의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함께 알아가고 우리 마을의 옛날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런 부분이 더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청소년들의 활동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공정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청년 창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청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영어나 중국어, 뭐 일본어 같은 해설사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예, 통역이 가능하신 해설사분들이 계시고요. 네. 예, 별도의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은 하루에 2회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일단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하고의 담당하시는 해설사분이 사전 조율을 하십니다. 이제 신청하는 시간은 그렇게 한정이 돼 있지만 네. 오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오전 10시와 뭐 2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계절에 따라서 혹은 뭐 요일별로 좀 성수기와 비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부터가 성수기죠. 아, 지금부터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이 풀려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도 그 시기에 마을을 오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기꺼이 또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굳은 날씨에도 보고자 하시면 네, 좀 시간을 좀 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뭐 요일 같은 것도 아무래도 주말에 좀 많이 몰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옛 모습이 사라져가는 동네들이 참 많잖아요. 북촌이나 서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많이 사라지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백화점이 들어서는 곳도 많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의 역사가 사라진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모든 추억이 다 사라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제가 첫 번째 진행했던 그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뉴타운으로 철거되는 지역의 골목골목들을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촬영을 했던
그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문득 그 TV 뉴스에서 바라봤던 수몰된 지역에 그 주변에 와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 부근을 확인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마을도 누군가는 이 모습들을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추웠던 그 겨울날 모든 골목들의 사진,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다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기록을 좀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종로구에서만 이런 활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해설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다양하게 여러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네. 여의동의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제가 이제 첫 강의로 나가서 같이 네. 이제 함께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해설사라는 부분이 직업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체 구에 사실 이 해설사 양성 과정들이 다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잠깐 첫 강의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해설사 교육을 받으러 딱 가면 가장 강조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요.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이고 이 해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마을 단위로 해서 또 저희 마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마을과 마을이 또 이웃이 되는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관계망들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즐기는 이 마을을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8년차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계획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체력이 되는 한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매년 진행되는 이제 심화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그 당해년도에 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교육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해설사님 덕분에 골목길 해설사에 대한 직업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네. 과연 지금의 활동이 직업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좀 이색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종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오늘 해설사님 덕분에 해설사란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새삼 골목길 해설사분들이 이 골목의 역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